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판에 들어온 지 참 오래됐습니다. 성남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또 출마하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치판에서 닳고 닳았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자, 윤석열은 반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반년쯤 됐나요? 그렇지만 진정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윤석열의 발언, 국민의힘의 태도 비교해보시면 국민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혼자서 특검을 추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 넣어라, 어떤 식으로 하든지 특검만 하면 된다, 조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새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대장동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또 대장동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본질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검찰이 격까지 주변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얼굴이 상당히 두껍던지 아니면 교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재명을 보는 윤석열의 생각은 뭘까요? 자,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점잖게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주시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의 발언 내용이 아니라 그 수위였습니다. 윤석열의 발언 수위가 세졌습니다. 왜? 정말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점잖은 윤석열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오늘 윤석열의 기자 질문 답변에 지금 기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윤석열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다음 주 국회에서 아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강원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춘천입니다. 전국의 선대위 지방조직 중에서 강원도부터 먼저 출범시킨 겁니다. 자, 출범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특검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 부분 빼자고 해서 진척이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말했지만 이게 언제적부터 윤석열 후보가 그 부산저축은행 넣어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윤석열 것만 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예 특검법 자체에 민주당은 부정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 그러고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은 안 하고, 이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아니면 윤호중이 이재명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그분도 법조인인데 변호사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상대당 후보에게 이런 표현 안 하고 싶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고 말이 매일 바뀌니 여러분이 해석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젠가 자신 없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할 거면 180석 가진 당에서 특검법을 야당과 빨리 협상하면 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신속 합의해 주지 않았나.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 들어가잔 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이재명 완전히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지금 가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도 맨날 바뀐다.
해방 후 미국과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결국은 점령당에서 휘둘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됐지 않나. 그러니까 이 후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풀어내달라. 나한테 묻지 말라. 나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답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꼴이 참 우습게 됐습니다. 자,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능과 부패의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 지금 코로나로 4,000명이 사망했다. 또 최근 2달 동안 1,000명이 사망했다. 50조의 돈을 썼다. 그런데도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완전히 윤석열 후보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말장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아니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말했지만, 아니 언제적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넣으라고, 그거 넣으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풀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했던 발언, 그리고 그 뒤 그 은행에서 변호사 수임을 했던 일들, 수십억 원을 그 대가로 받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방에서 개발 사업하면서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조 단위 특혜가 들어갔는데도 여기에 대해 자금 흐름 조사나 공범관계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냐만, 코로나와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민주정부라 할 수도 없다고 윤석열 후보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신인, 정치 신인 윤석열의 입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된 발언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원고 없이 준비된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 윤석열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